자, 반갑습니다. 문법. 근데 오늘 마지막이거든, 이게. 2월 20일이잖아요. 22일이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다음 주 없는데, 이 뒤에 나가는 것들은 보강으로 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오늘은 단어의 의미, 문법. 자, 그래서 테스트가 없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고 싶지만, 테스트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내용 먼저 나가고, 자, 보자. 원장님도 되게 그러니까 너 어떤 친구들은 와,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죠. 빨리 나간다고 쳐도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가는데 일단은 요거를 지금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임법, 담화 문법이라고 했잖아. 그 담화 문법 어서 오세요. 담화 문법. 너희도 오늘 연락 안 해가지고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오네 그래도. 그치? 그래서 됐고 그 담화 문법인데 이게 고1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린트는 요겁니다만 여기 현장 온 친구들은 이렇게 프린트 줄 겁니다. 요거를. 니네 칼라로 프린트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 QR코드가 있거든. 이거 강의를 온라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거기다 올려놓을 거야. 그 링크를. 그런데 이걸 받은 친구들은 이걸 찍으면 또 보긴 해. 그래서 이 높임법 또한 너희가 지금 한번 들어놓고 그리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문법 용어, 문법 문제 중에서 뭐가 나오나? 이 상대 높임법이나 피동사동 같은 개념어들도 의문의 변동 문제에서 또 잠깐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알고 가고 이 담화문법은 거의 2학기 때 나온 학교가 주류고 1학기 기말 때 내는 학교도 있고 어쨌든 고1 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프린트 줄 테니까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따 하나씩 가져가세요. 됐죠? 그리고 이건 추후에 보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자, 원래는 문장론을 해야 되는데 문장론 외에 지금 담화문법 어휘와 관련된 왜 문법인데 어휘를 합니까? 하지만 이 어휘에서도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단다. 그래서 어휘 부분은 약간 쉽다고 생각하지만 어휘에 대한 개념도 지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갑니다. 시작. 단어 의미 관계. 자, 의미 관계입니다. 단어의 의미 관계니까는 의미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의미의 관계들이 있다라는 거. 어떤 A 단어와 B 단어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니란 뜻입니다. 어떤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에 두 개의 어휘가 있으면 얘네들의 관계가 유의 관계겠니? 반의 관계겠니? 그죠?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어떤 단어와 단어가 무슨 관계냐? 별표. 어떤 관계냐를 알아내는 것 또한 이해력의 문법적인 실력이다. 그래서 관계성에 관련된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너희가 어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번 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 으악.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53페이지 한번 피시면 되고요. 문법입니다. 문법에서 53페이지 피시고. 자, 그러면 일단 1번 다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이걸 다의어라고 하는 거. 근데 얘가 별표 빨간색 간다. 다의어 별표 치는 게 뭐냐면 의미 관계 중에서 저 다이어가 즉 이걸 어휘 문제라고도 하고 어떤 단어의 어휘의 관계성에서 1번이 저 다이어 관계입니다. 이 다이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가 어떤 개념이고 어떤 관계를 다이어라고 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어휘의 관계 문제 중에서 90%가 다이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 왜일까? 다이어 문제가 약간 어렵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맨날 들었던 동음 이의 관계가 있겠지. 어떤 단어 A와 어떤 단어 B가 있을 때 얘네들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종류의 용어가 이렇게 있다는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아. 손과 일손 이런 거 있죠? 손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이렇게 팔다리로 나타내는 걸 손이라고 한다면 일손은 뭐니? 일손은 손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을 일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요 단어와 요 단어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거죠. 단위 관계입니까? 유의 관계입니까? 동음 이의어 관계입니까? 포함 관계 상위 하위어 관계입니까? 다의어 관계입니까? 얘와 얘는 다의어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서 이 단어로 파생이 됐기 때문에 얘는 다의어 관계예요.
라고 우리가 알아내는 능력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유의관계가 있고 반의관계가 있고 상하관계가 있다 해서 총 5개. 시작. 다의관계, 동의관계,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하관계. 다섯 개 단계 됐습니까? 이런 문법도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그냥 어휘가 어휘지 뭘 하겠지만 이런 어휘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의관계 갑니다. 다의관계. 자, 다의관계라는 것은 다의가 뭐냐 얘들아? 다의관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 각각의 의미가 맺는 관계다. 자, 요거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다이어는 하나의 중심적 의미와 여러 개의 주변적 의미다라는 거 별표. 그래서 다이어의 핵심은 뭐냐면 다이어의 핵심은 자, 1, 2, 3. 요 번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1, 2, 3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에 예를 들어서 손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손의 1번이 뭐라고 아까 신체기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1번을 뭐라고 하냐면 중심 의미가 있는 거야. 중심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서 점점 분화되는 주변 의미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라고 한다? 다의 관계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라고 할 때는 이 중심과 주변이란 말이 나오면 다이어 관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어떤 중심적 의미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의미들을 다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얘와 얘가 다이고 얘와 얘가 다의 관계인 거죠. 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적 의미와 여러 개의 주변적 의미를 갖고 있다가 다이어 관계라는 거 기억해주고, 우리 동의어 관계는 쉽죠? 자, 다리가 있을 때, 동의어 먼저 보자. 동의어 뭡니까? 우연히 소리가 같을 뿐 의미는 연관성이 없어 밑줄 칩니다. 동의어죠. 의미 같지만 뜻은 다르다는 거죠. 의미 같은데 이게 우연히 그냥 소리만 같을 뿐인 거지 그 뜻은 완전히 다른 것들은 동의이의어 관계라고 하죠. 동의이의어 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동의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잖아. 이거 배, 회 이거잖아요. 음은 똑같으나 배, 먹는 배, 타는 배. 이게 타는 거냐 이게? 타는 배, 먹는 배, 이거 사람 배, 이 배. 그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이어 관계야 무슨 관계야? 동의이의어 관계다. 이건 쉬운 거죠. 동의이의어 관계 아는 것은 되게 쉬운 거지. 됐니? 그러면 이그젠플. 자, 다리에 쥐가 나다 할 때 이 다리 뭡니까? 1번 의미죠. 신체기관, 몸을 지탱해주는 두 다리. 에서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들어갔을 때는 얘는 무슨 관계인가? 이럴 때는 무슨 관계인 거야, 얘네들이? 다의어 관계인 거야. 이 다리라는 중심에서 의자의 안장을 뒷받침해주는 사람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의자 다리라고 했을 때는 다리 각자입니다. 다리 각자 할 때는 다이어 관계. 다리를 건너다 이거 무슨 다리입니까? 교량이죠. 교량. 이때 교량은 봐라. 이 다리 사람 다리랑 무슨 교량도 받쳐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신체 기관과 받쳐주는 이 다리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때는 동의이의어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알아내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형광펜 친다. 자, 중심의미, 주변의미, 중심의미, 주변의미, 중심의미, 주변의미. 자, 이렇게 나갔을 때는 무슨 어라고 했죠? 이런 거? 이거는 다이어라는 거 기억. 중심의미, 주변. 이거 말 붙여야 돼. 시작. 자, 또 한번 따라해 볼까? 중심의미, 주변의미. 고마워요. 이게 다이어입니다. 다이어. 그래서 다리라고 나왔어.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있는 신체의 부분은 중심적 의미가 항상 요 1번입니다. 1번. 동그라미 딱 주세요. 1번.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주변 의미로 넘어간다. 이거
사전에 서 있는 거거든. 이거는 사전에 있고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달이 이렇게 나왔지.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사전에서 달이 어떤 해설하기 전에 있는 어떤 이런 거 단어를 우리가 쓰라 뭐라고 하냐면 이걸 표제어라고 합니다. 시작. 표제어. 표제어를 사전에서 설명하는 굵은 글씨 있죠. 그걸 표제어라고 한다. 표제어. 사전에 있는 굵은 글씨. 영어 사전에 굵은 단어들 표제어. 사전에서나 국어 사전에 있는 거야. 표제어. 그리고 나서 달이 1번 나왔죠. 요거랑 요거랑 다른 얘기인 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달이 1 해놓고 달이 2 이렇게 나가잖아 얘들아. 달이 3. 요거는 무슨 관계일까? 이런 표시는. 요거는 동음 이의어 관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음 이의어 관계에 있고 달이 1 해놓고 거기서 1, 2, 3 이렇게 나가는 관계는 무슨 관계다? 요거는 다의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서로 다른 단어기 때문에 각각 놔두고 여기도 뭐가 생길 수 있을까?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도 1, 2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 다리 1과 다리 2와 다리 3은 동음 이의어 완전 음만 똑같지 뜻은 완전 다른 거고 그 안에 1, 2, 3은 얘네들끼리는 다이어 관계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1번이 중심음인 거고 그 1번이 중심음인 거고 알겠지? 여기 딱 하나. 꽉 찼네. 나 오늘 너희들 안 올 줄 알았어, 야.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고1에 대한 전체 나 특강한다. 그냥 알아서 오겠지라고 문자 안 날렸습니다. 믿고 와줬네.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3페이지 자 그다음 중심적 의미가 있고 기본적 의미가 있고 주변의 의미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 동그라미 친다. 확장된 걸 말한다.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변이라고 한다.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변음이라고 한다. 이게 다이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다이어를 계속 얘기하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어휘 문제가 나오면 저 다이어 관계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그 이유가 뭘까? 얘들아, 동음이어는 문제 나오면 어려워시 이거. 이건 베트남이 아닌 이상 다 알지? 이거 배는 금방 알지 이건. 베트남도 알겠다. 그죠? 그러면 뭐가 어려울까? 이 다이어가 어려운 거야. 왜 다이어가 어려운 줄 아니? 다이어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파생되지. 그러면 중심의 의미와 1번과 2번의 의미가 완전 다를까? 거의 유사할까?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의 유사한 것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98%가 유사한 거예요. 의미가. 요새 몇 프로 차이 나 이거? 2% 정도의 의미 차이가 생기는 거야. 한국 사람은 요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요거를. 동음이어는 우연히 음만같이 100% 의미 뜻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바보 아닌 이상 다 안다고. 다이어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파생되는데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중심의 의미 98%를 동일하게 갖고 있으면서 문맥적 상황에서 2% 정도가 다른 그 어감의 차이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가 어렵고 그래서 다이어 문제를 어휘 문제로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 95% 문제는 90%의 문제는 다이어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중심 주변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쉽죠, 이제. 유효 관계 뭐겠습니까? 비슷한 거겠죠. 서로 비슷한 관계를 유효라고 한다. 그래서 빼다와 뽑다는 무슨 관계야, 이건? 유효 관계. 끝. 뭐 주다, 들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유효 관계는 문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냥 알아요, 어휘력으로. 다음에 유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빼다, 못을 빼다, 손을 빼다, 좀 풀을 빼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못을 뽑다, 풀을 뽑다는 된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빼다와 뽑다가 유의관계지만 그럼 항상 모든 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는. 끝. 넘긴다. 자, 반의관계 별표. 반의관계도 은근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기억한다. 반의관계 문제는 유의 아까 다이어 문제가 한 10개 중에 한 8, 9개가 다이어 문제면 한두 개가 반의 문제가 나옵니다. 반의에는 여기 별표 요 용어가 중요하죠. 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자,
의미가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되는 관계라는 걸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반의 관계니까 뜻이 반대되는 관계가 있겠지요. A 단어하고 B 단어가 둘이 반의 관계는 되게 많지. 뭐 남과 북, 아버지와 어머니, 반의 관계 뭐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바로 그냥 문장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 어휘 관계도 한번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얘기하고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반의어 유형은 자 상보 반의어 별표 얘가 가장 중요해. 상보가 뭘까요? 상보가 두 단어 사이에 중간 영역이 없음 형광펜치입니다. 중간 두 개의 반의 단어에 이거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중간이 없다는 뜻인 거겠죠. 그만 이런 것도 있겠죠. A와 B가 만나면 중간이 있는 반의어도 있는 거고요. 그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 따라 말해 시작. 상보 반의어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 영역이 없다라는 건 뭐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색지대가 없다라고도 얘기합니다. 회색이 없다. 즉 흰색과 검은색이지 회색지대가 없다. 한쪽 단어의 부정이 다른 쪽 단어의 긍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얘가 아니면 얘는 뭐 아니면 도라는 뜻인 거죠. 그거를 자 3거짓 간다. 3거짓 반의어는 맞습니까? 두 단어의 관계는 유의어입니까? 다의어입니까? 동음이어입니까? 반의 관계입니까? 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반의 관계 중에 상보입니까? 등급입니까? 방향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이게 반의어가. 아까 유의 관계는 그냥 아까 끝났잖아 그냥. 유의 관계는 그냥 비슷한 단어예요 하고 끝났잖아 이거는 그냥. 문제 나올 게 없다고 얘는. 그런데 반의 관계면 반이 맞니?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왜 상보지? 참거짓 사이에 뭔가 회색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참인 것 같은데 거짓도 되는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참거짓은 반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뭐다? 상보 반의어다. 회색지대가 없다.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반의어까지 맞추는 게 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겠죠. 뭐 사경을 헤맨다? 그건 삶과 죽음, 살았다, 죽었다 사이에는 없는 거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었다. 그래서 상보 반의어다. 합격, 불합격 사이에 있을까? 합격으로 가는 중이에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보 반의어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등급 반의어가 뭐냐면 중간 영역이 있는 것을 등급 반의어라고도 하고 이거를 정도 반의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 유사한 말. 등급이나 정도가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얘가 요런 과정이 요게 정도 반의어나 혹은 등급 반의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요게 반의어가. 자, 크다 작다 갑니다. 크다 작다 반의어는 맞나요? 네. 그런데 얘는 중간 영역이 있나요? 있지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가운데 적당한 크기가 있겠지요. 넓다 좁다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무겁다 가볍다 마찬가지겠죠? 뜨겁다 차갑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건 반의어인데 얘는 시작 정도 반의어 혹은 등급 반의어라고 합니다. 라는 용어를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어휘 관계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방향이라는 건 이제 앞뒤 방향을 전제로 하여 관계나 이동의 측면이 대칭이다라는 건 앞뒤 오다 가다 주다 받다는 방향 왼쪽 오른쪽 위아래 요거는 반의어인데 방향과 이동의 순서의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는 반의어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의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단어와 이 단어의 관계성을 내가 왜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하나의 단위어에서 짝이 된 단위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 벗다에는 뭐 입다, 신다, 쓰다, 끼다 뭐 이런 것들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막다, 잠그다, 닫다, 봉하다. 자, 상하관계 간다. 자, 상하관계는 무슨 관계니 이거? 두 단어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상의어와 하의어가 있겠지요. 뭐 이런 거. 시, 소설 다 어디로 들어가? 문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상의어고 얘가 하의어인데 문학과 음악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예술에 들어간다라는 거. 상의어, 하의어, 포함 관계. 이런 두 개의 단어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다. 쉽죠? 그래서 상이어 다른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자, 상이어는 하이어보다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는 거 박스.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박스.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다. 해나겠죠? 상이어가 더 얘보다는 일반적이고 더 포괄적이다. 밑으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위로 갈수록 포괄적이다라는 특징이 상이어 하이어에 있고 이건 포함 관계에 있을 때는 상이어 하이어가 있다.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요거 별표 친다. 요거 별표. 옛날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게. 상이어 가지고 있는 의미 요소를 하이어는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맞네, 이거? 자, 하이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요소를 상이어가 갖고 있는 거니 상이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자질과 의미 요소는 하이어는 반드시 있어야지 포함 관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이어가 갖고 있는 예술의 특징이 문학에 있어 없어? 있는 거죠. 맞죠? 음악도 예술에 갖고 있는 것들을 음악은 반드시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죠. 이게 상이어가 갖고 있는 의미 요소를 하이어는 자동적으로 갖게 된다. 왜? 포함했으니까. 엄마의 DNA가 반드시 자녀의 DNA에는 무조건 포함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자녀의 DNA가 엄마한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 얘기인 거죠, 지금. 됐나요? 그 다음 어휘의 체계, 고유어 한자.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유어 한자. 왜래요? 자, 외래어만 보자. 외래어만.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뭐라고 한다? 외래어라고 한다. 외래어. 외래어 중에서 이런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버스 이런 것들은 또 귀화어라고도 합니다. 귀화어. 완전히 외래어는 뭐냐면 얘들아 구두와 주 쓰는 외래어 같지. 왠지 주이스에서 JUIC 영어 뜻이 떠오르지. 자, 외래어야. 근데 빵도 외래어야. 빵이 외래어인지 몰랐지. 빵은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빵 이랬을 것 같잖아. 야, 빵집 갔다 와 아침에. 근데 이 빵도 빠오라고 하는 포르투갈어예요. 빠오. 그래서 일본 넘어가서 빠오, 빵, 우리나라 빵 된 거야 이게. 이때 포르투갈의 어선이 일본 가가지고 빵을 밀가루로 반죽한 빠오, 빵 된 거야. 그러면 외래어 중에서도 뭐가 귀화어겠어? 그게 외국에서 온지 모르는데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완전히 귀화된 거야. 귀화인처럼. 그걸 귀화어라고도 한다는 것도 그냥 상식으로 알아주기 바란다. 됐습니까? 그래서 외래어도 우리말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것도 그중에 완전히 된 것들을 귀화어라고 한다는 거. 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거 안 해. 자, 사회방언 동그라미 친다. 사회방언. 자, 지역방언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부추를 이루는 것이 소울, 조울, 분추, 정구지 했으니까는 지역별로 어떤 같은 대상을 두고도 용어가 달라질 수 있다. 지역별로는. 그건 별거 없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 사회방언이 중요한데 계층적으로 분화된 세대, 사회 집단, 성별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방언을 사회방언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긴다. 사회방언. 그러니까 계층적으로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사회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대화의 원리나 이런 데서 고1 내신에서 살짝 언급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과 전라도 이건 다 지역방언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강사들이 쓰는 단어와 너희들 막 가서 초등학교 조카들이 쓰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야. 게임할 때 쓰는 니네만의 단어가 있잖아. 그것 또한 계층, 사회적 방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 사회 계층적, 직업적, 성별적, 세대적 나뉘는 것도 사회 방언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은 다 이런 방언이지만 사투리 됐다. 끝. 자, 여기까지가 어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 문제 얘들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안 풀어봐서 그런 건데 다이어 문제도 너희가 쭉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이어 문제 나중에 많이 만나게 돼요. 다이어 문제. 얘들아 이거 다 풀었니? 그 앞에 있는 품사론하고 문제는 풀으셔야 되고 정답 뒤에 있어요. 맞죠? 채점했니? 그 앞에 있는 품사론 다 풀어왔니?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 있는 건 기본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는 얘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됐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있으면
아, 오 마이 갓. 잠깐만. 지금 수지구플 내가 영상 송출하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가운데. 수지 얘들아, 지금 이 앞에 있는 거 녹화했거든. 자, 어휘 끝났으니까는 이제 앞으로 문장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어휘 했고, 어휘 파트만 듣기 바랍니다. 이제 문장부터 들으면 되는 거죠. 잠깐 1분만 쉬었다 할게요. 1분만.